네, 제가,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광주에서 막 5시에 오셨대요. 네. 트로트 가수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 누나들이 막 앞에서 박수 쳐주면.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메나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쁘죠, 차트? 예. 예. 제 차트를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런 거 할 줄 아냐고. 빌려왔습니다. 우리 회사 이사님 차트 빌려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여 시간을 가지면서요,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좀 가져왔어요. 이 첫 페이지를. 그러니까 평생 현역으로. 현역이라는 게 내가 이 사회에 쓸모 있음이에요. 물론 연금을 충분히 해서 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이것도 행복한 삶이겠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쓸모 있음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부자가 되는데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거죠. 이 사진 궁금하시겠지만 한 5년 전, 6년 전 사진인가요? 하와이 마우이에서, 지금 마우이에서 큰 불이 나서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막 거닐고 놀던 그 공간이 아주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딘가의 식당에서 저희가 아마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뭔가 무슨 주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찍어주신 분은 최정은 사장님이시고요. 하여간 저렇게 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뭔가 말을 들을 때, 또 말을 할 때 잘 듣고 잘 말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종 목적지를 잊어먹지 않고 말하고,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들으면 이 내용이 되게 충만해지는데요. 제가 최종 목적지는 이겁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한자인데, 행복이라는 한자가 늘 행복할 수 없는 게, 저 행자가 어쩌다 행이란 뜻이에요. 신라면 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 신라면 이렇게 그러신 분이, 웃는 분들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신복?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직접 복을 만드는 거예요. 복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글자를 바꿨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쩌다 그냥 운 좋게 행복해지는 거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복을 만드는 행위. 제 서재에서 저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제 서재에 가장 아끼는 책이 법정스님 책의 시리즈 책을 제가 한 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 그냥 볼 때마다 흐뭇한 책인데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과 끝까지 메나테크 얘기도 할 거고 뭐 제 얘기도 할 거고 뭐도 할 건데, 목적지는 어디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되는 정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박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대마다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 단어로 만들어서 유행을 하죠. 한 10여 년, 15년 전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웰빙이었어요. 웰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뭐 먹방부터 해서 지금도 뭐 먹방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한 축 꺾이고 나서 이제 웬만큼 먹고 살아지니까 한 축 꺾이고 나서 뭐가 하냐면 웰다잉이란 말이나 잘 죽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뭘 하시냐면 지금 은퇴하시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 실려갔는데 치료 안 해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이분은 누가 봐도 이제 사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어. 그런데 병원은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살려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소송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꽂고 막 튜브 꽂고 물 꽂고 호흡기 꽂고 해서 살려놔요. 그런 상태로 몇 년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연명치료를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걸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놓으면 의사들이 검색을, 이분은 사전에 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본인 의사를 밝혀놨네, 그러면 병원은 법률적인 책임을 벗어나요. 근데 그거 없으면 병원은 살려놔야 돼요. 가족이 와서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무조건 살려놓고 그 상태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분께서 제가 고피디 세미나 몇 장 나눠드려 5장을 써다가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이거 일일이 신분증 갖고요, 여러분 병원을 가거나 보건소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요.
여기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그래서 고필 저한테 오시면, 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늘 갖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으면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또 그 불필요한 병상들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거 활동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광고였고요. 의미 있는 일이라 좀 광고 드렸습니다. 최근에 근데 가장 뜨는 게 뭐냐면 평생 현역이란 말이 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은퇴라는 평생 연금 받고, 제 어릴 적 기억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미국에서는 말이야, 정년퇴직을 하면 나라에서 몇백만 원씩 죽을 때까지 돈 준대. 이걸 제 초등학교 때 되게 신기하게 들었었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는 좋구나.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복지 정책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상 쉬어보니까요, 한 2년쯤 캠핑카 끌고 다니고 2년쯤 산천을 떠돌고 산을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냥 하루 세끼 먹는, 불러주는 데는 없는, 나라에서 따박따박 300, 500, 1000씩 나오는, 우리 아파트에도 저 ROT 선배님 중에 부부 교장 선생님 출신이 있어서 두 분이 합쳐서 연금이 한 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빚도 없고 자기 집이고 두 분이 800을 어떻게 다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불러줄 데가 없어요. 둘 다 교육학 박사신데. 그래서 뭐예요? 평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숟가락 놓으면 좀 나갈 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세상이 원하는 기술, 그 두 분이 교육계에서 30몇 년을, 35년을 근무하시고 교육학 박사가 학위가 있어도 그분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메나테크 오셔가지고요, 건강과 남들이 모르는 정말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건강 지식에 대해서만 이해하셔도, 유통과 보상과 기업의 이런 흐름만 이해하셔도 말로써 내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익히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생 현역이라는 화두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네, 대답해야 덜 추워요. 자, 어디라고요? 좀 더 크게 어디라고요? 예, 여러분 저문을 열고 나가실 때 제가 저 강사가 메나테크를 광고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삶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말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행복 강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직업 강사 활동을 오래 하면서 행복 특강, 워라벨 이런 것도 강의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TV에서 강의한 것도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행복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행복에 7가지 요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아직도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도 필요하대요. 친구도 필요하고, 자식이 왼수인데 자식도 필요하대요. 직업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고. 이게 사람의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 크게 차지한 7대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돈이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가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근데 대신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저 중에 다른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는 뭘까? 다른 요소에 뭘 것 같아요? 사랑에, 친구에, 자식,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상호적으로. 건강?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영향력이 크죠. 놀라운 건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의 만족도와 직업의 안정성.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랑이 깨졌어. 이혼했는데 건강이 좋아진 사람들도 많아. 이혼이 되고 나서 막 건강이 회복되고 친구도 더 잘 만나고 취미생활도 더 잘해. 그쵸? 이혼을 꿈꾸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 여보, 나는 이혼을 꿈꾸지 않아요. 밖에서 듣고 계신데. 그런데 직업의 안정도가 깨지고 만족도가 깨지면 하기 싫은 일을 죽어라 하고, 그 직업이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이 없고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돈을 못 벌어요. 사랑도 깨지더라고. 친구도 못 만나요. 자식도 못 키워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요. 우리 사회 조직에서요, 멀쩡하게 있다가 정년퇴 딱 하면 갑자기 노인네가 돼요. 내 존재감 없어지면서. 취미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뭐냐면 내 직업의 만족도와 안정성. 이게 평생 현역과 같은 맥락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행복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이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평생 현역이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평생 현역으로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우리 옆집 사는 여자가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32개더라고요. 그 자격증 파는 회사만 좋은 거지 본인이 써먹을 기술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알고 디톡스가, 금식이, 뭐 이런 것들로 우리도 자격증 줘요. 수료증 우리도 줘요. 내번호면 줘요. 우리도. 이게 진짜 쓸모있는 기술인데, 이거는 몰라요. 그럼 뭔 놈의 자격증들을 그렇게 따요? 이게 욕구가 뭐예요? 평생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에. 그런데 그중에 제가 가장 권하는 게 메나테크 이 비즈니스입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이시영 박사님 지금 연세 되게 많으신데 좋은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분이 평생 현역으로 뛰려면 3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 100살까지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가로 열고 대소변을 내가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뭐 죽음학자, 의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대소변을 남이 도와줄 때라는 거예요. 네 발로 걷고. 두 번째, 내 관리를 해서 내가 머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요소를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요소들 미리 말씀드리자면, 메나테크를 통해서, 메나테크 하는 과정에서는 친구가 5명밖에 없어요. 저 친구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뭐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들 잘 안 만나요. 그냥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친구인데 메나테크 통해서 이제 의절했어요. 우리 제품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끊었어. 근데 이 안에요, 그 친구보다 훨씬 뜨거운 친구들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나이대도 뭐 성별도 아주 다양해.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어. 막 광주, 뭐 부산 다 퍼져 있어. 심지어 대만에도 있고. 이게 여기서 해결된다. 행복의 7대 요소가 어디서 해결된다? 메나테크에서 해결된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직업과 경제 요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하면 우리는 루인스키 이렇게 떠오르는데, 실제로 아직도 미국에서는 존경하는 대통령 순위를 뽑으면 클린턴이 5손가락에서 6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미국 경제가 최고로, 사회가 안정되고 최고로 좋았어요. 그래서 클린턴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성공을 제시한다? 기회를 제시한다예요. 이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남도 밥상, 정말 12첩 밥상이 차렸지만 안 떠먹으면 배 안 불러요. 사람들은 차려진 것만 보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드려요. 균등하게.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한번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가 계속 지고 왔고 손해보고 왔고 좀 그랬다면 한 번쯤 역전시켜 보여서 나를 무시했던 인간들에게 뽕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 중에 역전승이 제일 멋지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최근 6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50만 명의 백만장자, 세금으로 이제 분류를 했겠죠. 직업군을 봤더니 3위가 금융, 주식 거래하고 금융하는 사람이었대요. 10%. 2위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근데 1위가 뭐냐면 20%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큰 트렌드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2세고 강화도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드시지 말라는 혈압약 열심히 드셔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버님 혈압약 그렇게 오래 드시면 돌아가실 때 계속 누워서 살다 갑니다. 근데 지금 계속 누워 계세요. 근데 가끔 70년대 80년대 경제 화랑기 시대에 막 떼부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배추밭이 막 금싸라기 땅이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지? 저희 아버지 고물상 하셨거든요. 근데 고물상을 평생 하셨던 분은 몇백억대 부자들이 다 돼 있고요.
우리 아버지 고물상에 손 많이 가고 더럽다고 때려치고 전기공사하는 회사 만들어서 쫄딱 망하고.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그 구리 껍데기 까고 막 파지 분류했던 아저씨들은 지금 막 어마어마한 빌딩 갖고 살아요. 물론 그 아들들은 거기서 그 관리인 해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막 부럽지는 않은데 저도 가끔 돈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목돈이. 그럼 좀 어디 아버지가 좀 없나?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도 세월이 20-30년쯤 흘러 여러분 자녀가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부모 도움 한번 필요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손 한번 내밀 수 없는 부모로 살고 계시면, 엄두도 안 내고 살면 자식이야 뭐 원망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에서도 가끔 자식이 매번 손 벌리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아빠가 좀 밀어줄게, 한번 해봐, 그래 아빠가 좀 보태줄게, 집 하나 사놔봐, 뭐 이럴 수 있는 부모 정도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니까 이제 한 20년 30년 째서 메가 트렌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상식이 되던 시대쯤 아이들이 성장했어. 엄마 아빠 그때 메나테크도 왔다 갔다 했으면서 그때 그걸 왜 안 했어요? 그때 했던 누구 엄마는 지금 실버 PD 해가지고 엄마 다달이 1,000만 원씩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똑같은 스키도 손주 알프스 가서 타라고 막 외국 보내주는데 엄마는 눈썰매장도 못 보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연세 드는데 손주가 스키 딱 탄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할머니를 봤거든. 할머니 나 스키 좀 갈라, 돈 좀 세가. 스키는 알프스 가서 타야 되는, 알프스 보내주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저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해도요, 시장이 5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35%약 1조 7,800억 정도는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중에 저도 매년 근자 한 5, 6년 전부터 매년 저 1조 7천억 중에 3억씩 받고 있어요. 연간. 그럼 여러분 각자가 내가 여기서 10,000원을 받을지 100만 원을 받을지 월 1,000만 원을 받을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우리 직장 같은 걸 할 때요, 딱 250만 원 보수가 책정된 일인데 나는 딱 100만 원만 필요하니까요, 100만 원어치만 일할래요. 그럼 가능해요, 취업이? 불가능하죠. 이 일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100만 원어치만 벌고 싶어. 그럼 100만 원어치만 일할 수 있어. 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더 노력하면 돼.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더 월급 받고 싶어도 딱 주 근무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노동을 해도 더 벌고 싶어도 못하죠. 이건 우린 풀어져 있다.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회사 안 부럽잖아요. 우버라는 회사, 택시 한 대도 없는데 택시 회사. 에어비앤비라고 뭐예요? 전 세계 숙박 체인을 다 갖고 있는 회사. 배달의 민족, 식당 하나도 없는데 세계 최고의 음식 체인. 야놀자, 우리나라에서 모텔, 호텔, 뭐 펜션 하나도 없는데 연결. 얘네의 본질이 뭐예요? 연결하고 중개시켜주는 역할이에요. 필요한 사람과 그 갖고 있는 사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고 수익률이 엄청나죠. 얘네 돈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들이 잠깐 그걸 보러 들어오니까 거기다 광고를 끼워 넣어가지고 광고비를 받잖아요. 지금 바뀌는 세상에서 크게 역할이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 사업이라 그래요. 두 번째, 자본주의의 본질은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광고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광고의 역사 흐름 속에서 나온 수단인 거예요. 엊그저께 스페인에서 오신 60대 한의사 여성분이 스페인 시민권자신데 일요일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뭐예요? 야, 참 어렵더라. 그래서 광고업이라 그랬어요. 중개업 광고업. 대신 리스크가 없는, 내가 직접, 여러분 이런 거 짜려면 막 컴퓨터 짜고 직원들 고용해서 프로그램 짜고 막 모텔 찾아다니면서 우리 야놀자로 등록하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투자 비용이 듭니까? 근데 메나테크는 내가 이 중개업 광고업에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뛰어들어서
그 한계의 무한대가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유통하는 업이 아니에요. 유통을 볼게요. 기존의 유통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직도 총판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총판 매력이거든요. 총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그 물건은 너만 팔 수 있어. 독점권을 주는 게 총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판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사기꾼들이 사기 엄청 쳤어요. 내가 메나테크 인천 총판 줄게. 우리 배신의 사장님도 그 원스타 PPD 배신의 사장님도요. 메나테크 드시고 효과 보니까 첫 번째 배주원 사장님, 이명진 사장님한테 뭐라 하냐면 인천 총판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판을 따고 나면 내 밑에 대리점들을 쭉 걸쳐놓고 대리점들은 또 동네 소매상 이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이게 다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유통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변화시킨 게 대형 할인마트예요. 화살표가 이쪽이 잘못됐어. 소비자가 할인마트로 오고 기업이 물건을 대형마트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이동하고 유통되는 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비용을 줄인 거지. 특별히 이마트 홈플러스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줄여서 준 게 아니라 유통 단계를 줄이니까 비용이 주니까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나왔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요즘에 적자 나거든요. 에어컨비, 직원비, 무슨 비 깔고 하는 금융비 하다 보니까 손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든 업체가 뭐라냐면 홈쇼핑에 GS 홈쇼핑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살 때 딱 기억하시면 돼요. 40%는 저 회사가 먹는다. 쇼핑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이 방법 근데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알릴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산은 했는데. 그래서 네이버 이런 데 이용해서 알린 거죠. 근데 회사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직접 전달할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뭐예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억하셨다가 검색. 거기에 다 대한민국 다단계 회사가 다 있어요. 그게 개념이 직접 파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가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고객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거래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본인이 드시면 그 소개하신 분한테 결제했어요? 아니죠. 메나테크에 결제했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광고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없이 점포 없이 자본 없이 그리고 많이 전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받게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이런 취지인데 요걸 간판을 그렇게 걸어놓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몇 퍼센트? 한 95% 위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다단계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합법 안에서도요.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메이 하다 부도난 사람, 아메이 한 회사만 얘기 죄송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네트워크, 조 단위가 넘는 회사들도요. 그 네트워크 사업 시작해서 점포 없고 월세 나가고 뭐 하는 수익이 안 돼가지고요. 직업 때려치고 시작해서 망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원칙을 안 지켜서예요. 간판은 네트워크라 걸어놓고 방식은 뭐랬어요? 동네 소매점처럼 일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망하죠. 반드시 무점포여야 돼요.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의 핵심 요소를 어겨버리고 가게도 없고 거기다 인테리어 하고 허브샵 애터미샵 무슨 샵 이 원칙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동아리만 갖고 다니면 돼요. 조동아리. 제가 한때 직업 강사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조동아리면 여기서 한 시간에 100만 원씩 터져 나와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시내에서 강의할 때는 버스비 왕복 180만 한 돈 1,000원이면 돈 1,000원에 이 조동아리면 100만 원 강의료가 발생해. 무슨 말이냐면요. 원칙과 본질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원칙과 본질에 충실하면 이건 분명히 기회가 돼요. 하지만 거기서 삐딱선을 조금만 첫 단추만 잘못 끼우면 한참 단추 닫았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다. 제대로 알고 하자.
그래서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 기회가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제가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점검해 봐야 돼요. 그 핵심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아이템, 보상, 시스템인데요. 이걸 점검한 후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회사입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1994년도에 생겨서 대략 30년 된 회사입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영에서요, 기업이, 식품회사가 3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다면 일반 제조업 기업에 한 100년 정도 된 기업으로 평가해 준다. 이유가 뭐냐면 식품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미국이란 나라에서 식품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집단소송제라는 게 있어서 어떤 소비자가 그 식품을 먹고 어떤 소송을 하면요, 상상도 못하는 벌금이 나오거나 집단소송이 돼버려가지고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이 회사도 소송을 몇 번 거치긴 거쳤어요. 실형 판정도 받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죄를 져서 실형 판정 받은 거 아니야. 이 내용은 초대하신 분에게 야, 메나테크 벌 받았다며 어떤 내용이라고 메모에다 꼭 설명을 부탁드리십시오. 그분이 설명을 잘 못 해주시면 그분의 스폰서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좀 황당한 유죄 판결이에요. 그게 법률적으로. 근데 이 회사가 생긴 지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뢰성, 안정성, 재무적으로 회사의 그 재정이, 우리 다단계 회사 문제들이 뭐예요? 뭐 좀 하려면 회사가 없어져 있어. 며칠 있다 가보면. 이 회사는 재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전 세계 28개국의 재고를 다 조사해가지고, 재고를 해야 회사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전 세계 재고 조사하고요. 우리 물류소 직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문 많이 들어와서 택배 싸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재고조사 싹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합쳐가지고 나스닥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나가면 검찰청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는 게 미국 증권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아는 사람들 이거 하나면 회사는 끝나요. 근데 주식을 모르는 사람 저게 무엇이든간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MTEX라고 미국 주식을 쳐보면 영어로, 요즘 번역기 잘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회사의 히스토리가 정확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험했던 순간도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나쁜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다 공개돼 있다. 회사 소개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에 앞서서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ROT 선배님이 여기 송도에 사는데 정말 친형제 같이 지내요. 그분 회사에 막 우리 딸 인턴도 가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형님인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몇 년, 한 2, 3년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야, 메나테크 보상 플랜 좀 설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보상 플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면요, 여러분 가슴이 잘 안 와닿아요. 내가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보상 플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업을 알아보기로 시작한 사람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걸리냐, 어느 정도 했을 때 돈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느냐. 저는 이걸 제로백이라 그래요. 우리 자동차 어떤 출력 능력할 때 제로백 딱 서 있다가 출발해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걸리는 시간, 뭐 3.4초, 4.2초 이런 게 제로백인데, 네트워크에서 제로백이라는 게 있어요. 막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교통비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딱 넘었으면 얼추 내가 먹는 거 좀 빠지고, 큰 돈은 못 보지만 내가 먹는 거 빠지고 교통비 정도 나와서 손해는 안 나는 수준 정도, 이걸 1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로백이 되려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이템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요 군함도 팔 수 있고 뭐도 팔 수 있어요. 다 팔 수 있어요, 소개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건강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행상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은 여행상품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 전기도 팔기도 해요. 나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추세는 뭐예요? 건강기능성 식품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1등, 2등 회사가 다 생필품 회사인 거예요. 그건 좀 약간 다른 조건의 상황이고, 앞으로의 흐름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화장품을요, 우리 다 어디서 샀어요?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샀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모레 아줌마한테 샀잖아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방판 조직을 없애고 있잖아요. 아리따움을 다 없애고 있다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건강식품은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어느 정도 정보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이터치 분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섬세한 터치가 수반돼야 되는 거. 그게 건강식품 분야. 왜냐하면 건강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격에서 사람 터치가 들어가니까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싼 게 아니라 고가. 고가다 보니까 제로백이 가능한 거예요. 생필품, 휴지, 뭐 치약, 칫솔 팔아서 월 100만 원 수입을 어떻게 돼요? 제로백까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형님, 형님은 한 4년 하셨는데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한 100만 원 받아봤어. 명절에. 그냥 큰 사업을 하시니까 선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걸로 막 자기가 왕창 사셔서 1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몇 천만 원 사셨겠지, 선물용으로.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시장성이에요. 내가 나무를 깎아 겁나 좋은 도장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 근데 아무도 도장을 안 파. 시장성인 거예요. 사업을 분석할 때 시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로병사 알죠? 유키즈에서 노화 전문인가? 뭐 이제 별 이름이 다 생겨요. 이제 노화 전문인, 뭐 늙는 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뭐인데 그분이 나와서 생로병사가 아니고요. 이렇대요. 생로병병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 아까 앞전에 강의하신 우리 원장님의 얘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저 안에 사업거리가 있어요. 노쇠와 돌봄, 요양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같은 거 따지 마세요. 요양원에 또 노동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의 노동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케어할 일을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요양원을 차리는 건 그나마 나. 새로운 인력풀이 필요한 거지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왜 또 하냐고. 생로, 병병병, 노쇠, 돌봄, 사망. 사망할 때 잘 죽자, 연명치료 거부. 이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신청,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는데 차차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결국엔 시니어 시장을 주목해야 돼요. 이제 젊어지고 싶어요. 단순히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외에도요. 제가 지금 특정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순천에 지난번 여름 휴가 겸 순천에 고객 만나러 갔다 소개받은 분이 대략 순천에서 세금 내는 순위를 막 2, 3등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남편분에게 쭉 큰일을 설명했는데 건강관리 비교 잘 되신데 배 좀 나오고 뭐 아직 70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는데 설명을 쭉 듣더니 내일 시간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날 저는 애들 데리고 내려가서 어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잠깐 냈어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설명을 아내한테 한 번 더 해달래. 자기 아내가 부종도 심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시간 좀 내서 그 두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제품이 들어갔어요. 3일 만에 각각 저는 회장님한테, 아내는 사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목이 가늘어지고 이뻐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한테, 사모님, 회장님이 이뻐지셨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와이프한테 이뻤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연세도 남편이 이뻐졌다니까 자기 부종 빠진 것보다 더 기뻐하신 거예요. 실제로 3일 만에 다리에 부종이 빠져서 신발이 넉넉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피드백이 왔고, 지금 그분들이 왜 안 내려오냐고 지금 해서 금요일 날 또 만나러 가요. 지금 쫙 세워놨대, 사람들. 그러면 그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이 산삼은 안 먹었겠어요. 실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부부가 5천만 원짜리 산삼 2뿌리를 각각 나눠서 먹었다는 거죠. 돈은 많아요. 근데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나텍은 어때요? 돈 100만 원어치밖에 제품 안 들어갔어요. 두 분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그런데 평생 고생하던 부종이 빠지고 부인이 목이 가늘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시니어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잡아야죠.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요, 경단위로 돌아가요. 경단위. 여러분, 시장이 무궁무진하는 거고요. 의료보험이요, 이제 드디어 지출이
수입을 능가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건강식품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재정을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병원 가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보십시오. 과잉 진료라는 얘기도 더 나올 거고요. 병원 가도 솔루션 없다라는 얘기가 국가로부터 슬슬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엘빈 토플러가 뭐라 그랬어요? 엘빈 토플러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빈민국의 유행성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효능도 포함된다. 근데 우리 아이템이 뭐예요? 이게 특허, 이제 특허는 만료됐습니다. 만료됐는데 특허 자료를 보면 본 발명의 당뇨영양소 함유 식이 보조제는 상기 틀려서 하기인데 하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식이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 데 필요한 당영양소를 공급한다. 이게 서문에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목적지를 행복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서류는 중요한 내용이 앞에 딱 정확히 되고 나머지가 부연 설명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돈의 길목에 서 계셔야 돼요. 입만 벌리고 오면 연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데서 낚시를 계속해도 힘만 빠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말한 의료시장이라든가 시니어 시장이라든가 질병시장이라든가 다이어트 시장이라 이거 부인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 기회를. 도구가 없는데. 그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보면 아까 세포 얘기했어요. 제가 쭉 그냥 브리핑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근원적인.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여기 언급된 것들 중에요. 치료약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 문제를. 그런데 놀랍게도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다리의 부종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사기로 빼? 근데 며칠 금식하고 영양제 먹으니까 부종이 빠져가지고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 다리가 안 아프다고 하는데 이걸 현대의학이 몸이 고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산업화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어볼 시간이 없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는요. 정말 잘 만나신 거예요. 쉬운 길은 보상이 없어요. 왜 생필품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덕분에 회사가 막 조 단위로 컸는데요. 왜 쉽게 휴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세 칸을 뜯어 반을 접어 항문에 대고 깊게 닦아 뭐 이렇게 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쉬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달라더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주 뛰어난 기술은 아니지만 남보다 조금 다른 기술, 남들이 모르는 기술, 그걸로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상 플랜입니다. 오늘 세세하게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초대하신 분에게 보상 플랜만 따로 강의한 강의가 여러 버전으로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버전, 평범한 주부 버전, 사업하셨던 분의 버전. 왜냐하면 이 보상 체계의 메리트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서 여러 버전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누르면 100% 10억이 나오는 단추가 있고요. 누르면 1000억이 나오는 단추가 있어요. 당연히 1000억을 누르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00억이 나오는 단추는 확률이 10,000분의 1이에요. 확실한 10억보다 그냥 1000억으로 가? 난 그래도 1000억이다.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막 요즘 생긴 신생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데 가셔야 돼요. 그럼 어쩌면 운 좋아서 10,000명 9,999명 망하고 본인 혼자 10억 100억 벌 수도 있어요. 1000억. 저는요 이렇게 비유해요. 메나테크는요 확실한 10억,
명확한 10억이 가능한 리저너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원 체계, 23년도 공정위에서 나온 후원 체계를 보면요, 여기 아시죠? 아메이, 애터미, 뭐 PM주스, 뉴스킨, 유사나, 이제 그중에 메나테크가 9등 정도 돼요. 한국에는 네트워크 회사가 한 1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9등이면 잘하는 건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연간 소득이거든요. 연간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간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내외인데, 그런 비율만 봐도 메나테크는 22%예요. 다른 회사 쭉 보세요. 그런데 한 연간 5천만 원은 돼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봅시다.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정도 되는 회원의 숫자를 보면 메나테크가 탁월하게 많죠. 무슨 말이냐? 제로백 이후에 수입이 되는, 이걸로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다는 거죠.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중에 유독 유니레벨, 2번 유니레벨 보너스하고 5번 매칭 보너스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 보상의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란 말도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랄까, 수당 이렇게 합시다. 이 수당의 6가지 요소 중에 유니레벨이라는 수당과 체크 매칭이라는 수당이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레버리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렛대가 커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조금 어렵죠. 지렛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조인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게 나은 이유가, 일단 시간이 흘러가면 저건 자연스럽게 커질 확률이 높다. 이 2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인데 아까 그 제로백이 가능한, 어쩌면 약간 소매소득과 가능.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품이 전달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유니레벨이 그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저만 해도 한국에 약 한 15,000명 정도의 산하로 회원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계속 효과를 본 사람 회원 가입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 단계별로.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하는 건데, 유니레벨 보너스의 특징이 뭐냐면, 나로부터 정보받은 사람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처음엔 4명밖에 없겠지만 4명이 4명을, 4명이 4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 자리에서 한 25만 원 정도 쓴다고 칠게요. 그래서 25만 원 쓰는 사람 4명한테 알렸을 때요, 나한테 48,000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4명이 또 4명한테, 각각 4명한테, 또 각각 4명한테 해서 쫙 채워서 7단계까지 내려가면 25만 원씩만 쓰는 사람을 7단계까지 꽉 채워 내려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지만, 그렇게 만약에 25만 원 정도의 샴푸, 린스, 영양제 하나 쓰는 고객을 확보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유니레벨 보너스만 한 달에 1억 4천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요, 이 구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의 채 10%도 안 되는데도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멘토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잘 리크루팅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직급이 되면 받는 수당인데요. 이거는 뭐 계속 보람있게 들어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제 수당표를, 어저께 들어온 제 수당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체크 매칭.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면 수당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일정 직급 이상을 누군가가 만들어지면, 내가 직접 사업에 조인시킨 분이 아니더라도, 이걸 이제 후원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도 좀 이따 메모해 놓으셨다가 초대하신 분에게 무슨 뜻이야? 후원 계열, 추천 계열이 무슨 뜻이야? 라고 꼭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성장을 시키면 이분들이 성장한 만큼 비례해서 수당이 발생하는 체크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5번째, 그러면 7단계를 넘어가면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7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제일 큰 쪽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7단계를 넘어가는 매출의 0.5%를 나에게 무한 보너스라는 걸 줍니다. 마지막 6번째 보너스는요, 국제적인 보너스인데요. 메나테크는 2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이 되면 전 세계 매출액을 합혀서 1.5%를 띄어서 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 PD라는 억대 연봉자들에 대해서 지분, 우리 일단 주식같이 나눠줘요, 지분가를. 그래서 그 지분가가 다달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브론즈 PD는 0.5지분이니까 한 100만 원. 그 위에 실버 PD는 1지분이니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골드 PD는 1.5니까 한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재수입 어저께 7월 한 달 동안 사람들 휴가도 가시고 저도 7월 달에 휴가도 갔다 온 그 달에 실적이에요. 그 실적으로 보름 후에 수당을 받았어요. 없던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들어와서 꽁돈이 생겼고요. 멘토, 제가 권유해서 이 사업에 조인된 분들이 일정 직급이 돼 들어온 게 68만 원. 그런데 유니레벨 보너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레벨이 작동하는 유니레벨이 1000만 원. 다 넘어가서 체크 매칭이 1260만 원. 그래서 총 발생한 소득은 2784만 원인데 그중에 세금 떼니까 2690만 원을 어저께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1일 1통닭 했어요. 식구들끼리.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의 레버리지를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just do it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기에 달린 거지. 안 해서 공짜가 되는 비즈니스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대신 돈만 좀 넣어. 그게 돈 다단계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렇게. 그래서 뻥 터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시간에.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이 되려면요. 대기업에서는 6년을 다니고 중소기업은 10년을 다녀야 되는데 맨하탄에서 연봉 5천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봉 1억이 되려면요 7.4%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제 친구들이 삼성을 25년째 다니는 23년째 다니는 제 친구들이 부장인데 연봉 플러스 마이너스 1억이더라고. 1억 2천. 그리고 몇 년 후엔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맨하테크 소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지금부터 소개할 거예요. 여기 브론즈 PD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평범한 주부였다가 아까 강의하신 우리 원장님도 브론즈 PD세요. 물론 치과 원장으로서 벌 수 있는 수입 적지 않지만 이분이 지금 여기서 브론즈 PD가 플러스 마이너스 600에서 1000만 원 사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사업의 삶의 무게중심을 여기다 옮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치과 원장 하면 뭐 예를 들어 연봉 월 3천을 번다 하면 평생 3천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게 또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후배 치과 의사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맨하테크에서 직급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달라지는 시장. 아까 얘기했던 이 똑똑하신 치과 원장이 뭘 본 거예요? 시장성을. 시장성.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남편이랑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나라에서 받아먹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요양보호사를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들 따더라고요. 심지어 제 파트너 중에는요 요양보호사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죄송하네. 그분은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주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맨하테크 좀 간단한 보상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하테크는 시스템 오너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100만 원 정도거든요. 플러스만은 100만 원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에게 오너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은요 이 시스템 오너 되는데 3개월도 안 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년이 걸려도 안 되는 분도 있고요. 5, 6년 돼도 안 되는 분 있어요. 근데 누군가 3개월에 해요. 근데 3개월에 한 사람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나랑 똑같은 사람 한 명씩을 100만 원씩 벌게 만들잖아요. 내가 200만 원이 돼요. 그게 왜 가능해요? 내가 대봤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100만 원씩, 그래서 제로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버는 소득이 되는 걸 알고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내 친구 2명에게 100만 원 벌게 해줄 때 내 200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딱 2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2사람이 각각 나도 200 벌어보고 싶어 해서 2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2사람을 데리는데 서로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나는 뭐가 돼요? 한 400만 원 정도 PD라는 직급이 돼요. 한 번만 더 내려갈게요. 이 밑에 있는 4명이 각각 나도 100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 나도 한 200 벌고 싶어.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2명씩을 각각 데려왔다고 칠게요. 여기가 브론즈 PD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억대 연봉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범한 주부가. 차 한 대 없이 애 내 키우는 용인에서 나는 애기 엄마가 브론즈 PD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명문대 가가지고 삼성 들어가서 25년 걸려서 연봉을 1억을 받을래요?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래요? 어느 쪽이 쉽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에
다음 세대, 지금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분들의 자녀 세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함께 하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상담 시작하면 자녀 파악부터 해요. 자녀 회원 등록시키고. 사실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요, 저는 의왕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거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사업을 같이 하시는데 거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퇴근하면 7시에 교회로 와요.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우리가 MBS라는 게 있는데 그거 7시까지 한 2시간 동안 그 다음 세대를 놓고 경제 공부 같이 해요.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 그래야 나도 내 라인이 계속 젊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거. 부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주세요. 나만 조금 싸게 먹는 걸로 목적으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즈니스가 훨씬 큽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번째가 시스템인데 구체적으로는 성공 교육 시스템이에요. 아까 기술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빵 만들든 뭐든 무슨 그 많은 수많은 자격증들이 다 돈을 내고 배우죠. 반절은 나라가 내주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준다고 그냥 악착같이 내 돈 돈 내고 나라 돈에다가 막 배우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쓰기도 애매한. 근데 여기는요 공짜로 가르쳐드려요. 사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특별하게 쉬는 날이라 원데이 세미나를 한 거고요. 매주 화요일 여기서 있고 또 전국으로 송출이 돼요. 유튜브로. 그리고 그걸 보다가 관심 있어서 MBA라는 과정이에요. 아직 여기 MBA가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저는 MBA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MBA는요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메나테크를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나테크 사업을 하려고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보는데 문제는 알아보기조차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비용 뭐 들어요? 딱 교재비 3만 원. 책을 같이 읽어야 돼. 그 책은 본인이 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짜. 그리고 혹시 초대한 분들 절대 초대하신 분에게 교재 사주지 마세요. 제가 저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기가 있어요. 징크스가. 교재 사준 사람들은 다 집에 가더라고. 절대 교재 안 사. 제가 악착같이 3만 원 받아요. 교재비 3만 원이에요. 3만 원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MBS라는 게 있어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피디 세미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SO 미팅. 자, 매주 화요일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인천교육센터에서요. 저는 MBA를 강조할게요. 4320이 뭐냐면요. 강의 4번만 들으면 돼요. 모교반이 있고 1호반이 있어요.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 강사진은 똑같아요. 교차해서 들어도 돼요. 아니면 집에서 줌으로 뭐 유튜브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안 듣고 들었다고 우겨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본인 몫이에요.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듣는 건데 안 듣고 듣는 그까지 그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받는 졸업장은 쓰레기지만 제대로 돼서 노력해서 받는 졸업장은요 수백억대 빌딩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3은 뭐냐? 3권의 작은 책. 이게 교재비예요. 20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3주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2012년 8월 달에 MBA 수료했어요. 그 이후로 쭉 혹시나 해서 수료했어요.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괜찮댔는데 진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만 안 하고 다 해가지고 다 부자 되면 겁나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송도에 살 수 있겠어요? 떠나야지. 그 꼴을 어떻게 봐. 볼 때마다 배 아파 죽겠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전에 있던 그룹에서 받았어요. 제가 저 수료증을 진짜 귀하게 여겨요.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도 했고요. 사실 이 사진을 왜 넣냐면요.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딱 수정란으로 들어갈 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생길 때쯤. 이 녀석이 세상에 나올 때쯤 제가 PD라는 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자라고 메나테크를 통해서 하와이도 데려가고 이렇게 자라고 또 가족끼리 또 싱가포르도 여행 가고 뭐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이런 운동도 마음껏 가르쳐주고 이렇게 커가고 최근에 엊그저께 순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제가 이 성장을 보여드리는 게 지난 10년 어휘대도 흘러가는 일인데 아이들도 이렇게 큰 만큼 저의 사업도 컸다라는 거예요. 부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시작할 때 저희 막둥이 돌잔치 날 우리 사업 같이 하는 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왼쪽으로 저희 집 딸이고요. 여기 이제 이명진 사장님 딸이고, 여기 이민호 사장님 딸, 여기 안은수 사장님 딸인데, 얘네들 처음에 여행 이런 데 같이 갔어요. 이렇게 첫 여행. 예.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더니 엊그저께 얘네들 추억 모임을 했어. 얘네들끼리, 지그들끼리 모였어. 여러분, 아이들 크는 것만큼 이 사업도 시간의 레버리지가 작동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누적으로 26억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 한 채 있고 차도 돼 있고 어디 있어. 그런데 참 풍요로웠어요. 지난 10년 동안 메나테크를 만나서요. 50년이 왜 풍요로웠냐면, 우리가 5식구잖아요. 5식구가 적어도 돈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MBA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입교시키면 많은 분들이 오니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수료해 보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MBS라는 실행력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오늘 저녁에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줌으로 노하우를 막 알려줘요. 밥숟갈 뜨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려는 있는데 떠먹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 절대 안 떠먹어도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안 떠먹어도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믿지 마세요. 떠먹어야 배불러요. 그게 오늘 9시에 공짜로 진행되는데요. 선택은 여러분이야. 그 시간에 치킨집에 앉아서 맥주 먹으면서 배 불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불편하지만 내 서재에 앉아서 도대체 어떤 노하우가 있지?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PD 세미나 8월, 9월 8일, 9일 덕산에서 1박 2일 밥 2번 드리고 공짜 세미나에 재워드리고 7만 원에 모셔요. 장사꾼 같네. 그런데 그 또한도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딸들도 자녀들도 메나테크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5번째 라인에서 할 거예요. 우리 파트너도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밑으로도 못 붙어요. 5번째 붙여야 돼. 쌈 나잖아. 근데 최근에 우리 스폰서인 배주원 사님이 아침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 딸이 저희 집 큰 딸이랑 저 친구인데 곧 회원가입이 돼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 이 딸에게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만나고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 중에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만나라, 이렇게 되는데 공감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PD 세미나 오시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세미나 오면요,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어느 공간에 가든 어떤 내용이든 긍정과 희망과 감사를 보는 눈이 있고요, 부정과 불편을 보는 눈이 있어요. 부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보물이 가득 들어있어. 야, 보물이네? 이걸 어떻게 들고 우리 집까지 가지? 이런 사람이 있고, 보물이 오화열이 안 맞춰져 있어. 진주는 진주대로, 금전은 금전대로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이런 사람. 나 오늘 고PD 세미나 와서 이런저런 불만하는 사람을 보면 딱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보물창고 문을 열었는데 보석이 질서 정하지 않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을 봤어. 부디 여러분 보물창고를 열면 어떻게 내 거로 가져갈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긍정의 마인드고 감사의 마인드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다 끝났어요. 직접 해야 돼요. 돈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직접 해야 돼요. 이걸 강조하지 않고 간단해, 넌 돈만 돼, 돈이 이래, 사기입니다. 자, 메나테크의 아까 말씀한 행복의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한 7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중간에 그만두는지 아세요? 공짜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여기 기회라는 거 있죠?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내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건 내가 지나갔을 때 못 잡게 하기 위함이고, 내 몸에 날개가 있는 건 그냥 사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름 뭐예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메나테크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반대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화됐어요. 유럽의 선진국들은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긴 하나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만들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쪽으로 많이 보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자본주의 끝으로 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내 자식들이 사람보다 돈이 훨씬 위에 있고 가치가 돈이 최고의 가치인. 그래서 너무 불행해요. 사나워요. 다리 뺏기면 승질내요. 앞에 차가 끼어들면요 막 죽일 듯이 크락션을 울려요. 이게 뭐냐면 다들 화나 있는 상태. 저는 화난 건 아니고요. 아파요. 왜 우리가 어차피 죽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누군가를 꼭 이겨야 되고 살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북한 태어난 사람은 북한에 태어난 거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덜 치열하게 좀 사람답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커가는 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메나테크 사업시장은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쓰는 제품 메나테크로 한번 바꿔보고요. 어차피 만나 수다할 거 메나테크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보가 상식이 되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잡으십시오. 20년 전에 이 송도갯벌에 신도시가 들었은 데는 정보였어요. 지금은 송도가 신도시라는 게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상식이에요. 이미 육안에 존재하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 건강산업이 실버 분야의 이 케어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형성돼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얘기는 지금 정보예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식으로 막 드러날 겁니다. 국가가 이제 영양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때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기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시작한 분들의 증거자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저 뒤에서 애프터 미팅 때 추가적으로 제가 못 해드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이걸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분들 붙들고 오후 시간 되십니까? 나 어차피 왔는데 나랑 2시간만 더 시간 내주세요 하고 여기서 결판을 내고 정보를 더 듣고 가시길 바라고요. 최종 목적지인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